자, 생명과학 1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는 세포호흡과 AT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세포호흡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세포호흡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세포호흡은 조직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호흡, 그러니까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여기 나온 것처럼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겠죠. 그죠? 생명을 통해서 얻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 세포호흡의 이유가 되겠네요. 이유가 되고요. 다음, 세포호흡은 조직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결국 우리는 세포호흡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생2에서 배울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물질 대사 중 하나가 바로 세포 호흡이라는 겁니다. 세포호흡이라는 거 일어나는데 이 안에 우리가 이제 뭐 C6, H12, O6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포도당이죠. 그죠?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최종 부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세포호흡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단순히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바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게 이 세포호흡과 ATP를 연결시키는 주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거를 지금 또 배울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ATP라는 물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세포호흡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의 일부죠. 전부가 아니에요. 에너지의 일부는 ATP라는 화합물에서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에너지로 방출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단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ATP가 뭔지부터 우선 설명을 해보죠. ATP는요, 일종의 에너지 화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그 일종 그냥 그 여러분이 이 ATP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 에너지 버스 카드 정도. 그러니까 뭔가 충전해서 사용할 만한 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ATP에다가 보관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세포호흡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에너지의 일부는 뭐라고요? ATP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세포호흡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뭐다?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열 에너지가 있고 하나는 화학 에너지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는 방출하게 되고 화학 에너지는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저장하는
장소가 어디다? 바로 ATP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세포 호흡과 알겠죠? 세포 호흡과 한번 연계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미토콘드리아는 어디든 어쨌든 이 세포 호흡 과정을 거쳐요. 예를 들어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화학 에너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열 에너지도 방출된다고 했죠. 그죠? 그때 그 화학 에너지는 어디로? ATP로 어떻게? 충전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ATP,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충전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에너지 어떻게 이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이 ATP였잖아요. 그죠? 근데 충전했어. ATP에다 에너지를 충전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ATP인데요. 교과서 내용으로 보시면 ATP는 아데닌과 리보스 3개의 인산기가 결합한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데닌과 리보스 3개의 인산기, 예, 이게 ATP라는 겁니다. 그래서 ATP는 약어인데요. ATP는 약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A, T, P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뭐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산기, 영어로 포스페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이렇게 포스페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인산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리보스와 아데닌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데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데노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TP라는 게 뭐냐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아데노신의 트리, 그러니까 3개. 트리플 할 때 그 트리예요. 3개.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데닌과 리보스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하니까 아데닌과 리보스의 3개의 인산기가 결합한 화합물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 앞에 나온 트리라는 말 있잖아요. 트리라는 말은 그냥 그 우리가 그 어떤 그 접두사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노는 1개, D는 2개, 트리는 3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산기가 하나면은 AMP라고 하고 인산기가 2개면 ADP, 인산기가 3개면 ATP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따 ADP라는 내용도 나오니까 그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그냥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뭔가 그냥 오각형과 육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오각형, 육각형이 이렇게 있고 오각형, 이 리보스죠. 얘가 리보스, 얘가 아데닌이죠. 아데닌과 리보스 합쳐서 아데노신이 있고 인산기가 이렇게 3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ATP가 되겠죠. 근데 에너지,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저장되냐면 바로 이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에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우리는 이 결합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결합들, 그러니까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 이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산과 인산 사이에 이렇게 결합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이 결합을 끊으면 됩니다. 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ATP가 있습니다. 앞에 그냥 아데노신이 있고 앞에 뭔가 아데노신이 있고 인산이 이렇게 3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에너지가 필요해. 예를 들어 근육을 수축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얘를 끊습니다. 이 결합을 끊어요. 끊으면은 인산기가 하나가 따로 떨어져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가 방출되느냐?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왜? 에너지를 저장해 놨으니까 결합을 끊으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물질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는 인산기가 3개였던 ATP면요. 여기는 ADP. 아까 말한 D라고 했죠. 그죠? 인산기가 2개 결합된 ADP 플러스 유리인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는 전체가 ATP였죠. 그죠?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바뀌면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끊어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ATP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 그림 가져와서 우리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렇게 똑같고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 과정에서 이렇게 세포흡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화학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P는 뭐예요? ATP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ATP에다 저장을 한다. ATP에 저장을 하는데 ADP와 무기인산이 있으면 얘를 ATP로, 그러니까 ADP에 인산기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ATP를 형성한다. 근데 어떻게 저장되느냐? 고에너지 인산 결합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된다.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ATP와 세포호흡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세포호흡과 ATP 생명활동의 연계인데요. 우리는 뭐 이미 배웠으니까 이게 그냥 생명활동에 이용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화학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열에너지, 소리에너지 등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한다. 다 아실만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우리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에너지 방출됐어요. 그 에너지 어디다 저장돼요? ADP를 ATP로 하면서 인산을 붙이는 데 이용을 하죠. 그렇죠? ATP가 되면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쓸 때는 무기인산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명활동에 이용한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ATP, 세포과 광합성, 물질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2시간에 걸쳐서 배웠잖아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 모든 거의 핵심, 이 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ATP와 ADP 그리고 무기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TP와 ADP와 무기인산으로 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여기다가 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세포호흡 있죠? 앞에서 배운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시켜 가지고요.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를 했었죠.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 있죠?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나눠서 보시면은 이렇게 반절로 이렇게 쭉 나눠서 보시면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물질대사 배웠던 이화와 동화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화와 동화. ATP가 ADP가 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은 이화입니다. 그 다음 ADP가 ATP가 되는 거, ADP와 무기인산이 붙어서 그러니까 저분자들이 고분자가 되는 거, 상대적으로 이 과정은 우리가 동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포도당과 산소, 이걸 우린 뭐라고 하죠? 포도당과 산소가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되는 과정,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 과정은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세포호흡 과정, 세포호흡 과정은 우리가 세포호흡 과정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되는 과정은 이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동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린 말했죠. 이 과정에서 뭐라고? 에너지. 이화와 동화에서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까 배운 대로 알겠죠? 아까 배운 대로 하면은 우리 세포호흡 과정에서 포도당과 이산화탄소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에너지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죠? 뭐예요? 하나는 화학 에너지, 하나는 화학 에너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부는 뭐예요? 열 에너지가 나왔죠? 그죠? 열 에너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이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방출된 에너지가 뭐야? 에너지 중에 일부,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어디로? ATP와 무기인산을 ATP로 합성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이 과정은 동화고요. 그러니까 동화와 이화는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ATP가 무기인산과 ADP로 분해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당연히 뭐야?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 에너지가 다시 방출되겠죠. 저장했던 화학 에너지가 방출되잖아요. 저장했던 화학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과정이 뭐예요? 광합성에 이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에너지가 우리 그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에 설명했었죠. 사실은 빛 에너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를 거치면서 뭘로 바뀌어요? ATP로 바뀌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뭐야?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엽록체를 통해서 뭐예요?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ATP, 세포호흡과 광합성, 그리고 물질 대사의 관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의고사 문항들이 이렇게 이 내용 안에서 다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 ATP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요, 모든 내용을 한번 통합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포부터 시작해서 ATP, 그리고 이 ATP가 어떻게 에너지를 저장시키는지도 배웠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익혀두셨다가 나중에 모의고사 문항 푸는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세포호흡과 ATP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